순교자 성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순교자의 영성과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요. CPBC가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순례의 여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사 연구소가 2023 하반기 공개대학 문을 엽니다. 한국교회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이번 공개대학은 오는 9월 6일 개강합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미리 보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의 시각부터 교황의 몽골 순방까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인데요.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천주교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우리 신앙 선조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순교의 화환을 쓸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 성월을 한 달간 희망의 여정을 떠나보는 시간으로 채우면 어떨까요?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마련한 희망의 순례를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세남터성당에 모셔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유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는 병호 박해 때인 1846년 9월 16일 이곳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세남터성당에는 김대건 신부가 모든 이에게 강복하는 모습으로 성당을 찾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 3개의 코스 가운데 3코스 일치의 길에서 당도하게 되는 세남터 순교 성지는 조선시대 순교한 14명의 성직자 가운데 11명이 순교한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순교자 성월을 맞아 성지와 사적지 등을 순례하며 기도하고 순교자들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음으로써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후손인 우리는 신앙 안에서 순교 영성과 이웃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2019년부터 햇수로 5년째 희망을 향한 순례의 여정 9월의 동행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3개 코스의 시작점에서 동시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1코스 말씀의 길 시작 지점인 명동대 성당에선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송 주교 주례로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가 봉헌됩니다. 2코스 생명의 길 시작 지점인 가회동 성당에선 유경촌 주교, 3코스 일치의 길 시작 지점인 중림동 약현 성당에서는 구요비 주교의 주례로 같은 미사가 봉헌됩니다. 아울러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속한 10여 곳의 성당과 성지, 순례지에서도 이날 미사가 봉헌됩니다. 메인 행사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성지 및 순례지 11곳과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순례자 여권 세트를 구입한 뒤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속한 24곳의 스탬프를 찍는 방식입니다. 순례자 여권 세트는 오프라인 8,000원, 온라인 만원 이상 기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38세까지 청소년과 청년이라면 청소년 청년 순례길로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 순례길을 검색한 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순례길 스탬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순례길을 완주한 청소년과 청년 순례자 가운데 선착순 200명에게는 작은 선물도 주어집니다. 순례자 여권 세트로 모인 성금은 매년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해집니다. 지난 4년간 모인 기부금은 8,862만여 원. 성금은 가톨릭 사회복지회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 청소년들, 백신 나눔 운동 등에 전달됐습니다. 순례를 하다 특별히 해설사의 안내를 받고 싶은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9월의 도보순례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3주간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며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순교자 성월의 마무리도 미사로 봉헌됩니다.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는 9월 24일 오후 3시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성지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에서 봉헌됩니다. 손희성 주교와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이날 미사에는 이웃사랑 실천기금 전달과 함께 미사 참여 순례자 대상 행운권 추첨식도 마련됩니다. 미사 전 오후 1시부터 완주 여권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축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원주교구가 순교자 성월을 맞아 한 달 동안 2023 순교자 성월 순례대회를 개최합니다. 원주교구 2023 순교자 성월 순례대회는 복자 최혜성 요한과 최비르지타, 김강희 시몬을 기리기 위해 마련됩니다. 나아가 박해시대 순교자들의 자취를 따라 걸으며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원주교구 복음화 사목국과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공동 주관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순례대회와 순교자 현양미사 등으로 꾸며집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복자 최혜성 요한의 삶을 따라 걷는 스탬프 순례가 진행됩니다. 또 23일에는 최혜성 요한길 순례대회도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강원 가명에서 서지마을까지 지난해와 역방향으로 총 26km를 순례하게 됩니다. 이후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 집전으로 순교자 현양미사가 봉헌됩니다. 복자 최혜성 요한은 충청도 홍주현 다락골 출신으로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부친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는 칠촌사입니다. 기해박해 때인 1839년 강원 가명에서 고모 최비르지타와 함께 순교함으로써 신앙의 아름다운 증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외교관계는 한국교회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데 교황청의 기여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인연은 1963년 12월 11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한국 교회사와 궤를 같이 하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가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2023 하반기 공개대학을 개강합니다. 박해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황청과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관계사에 대한 강좌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공개대학은 모두 7개의 강좌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를 비롯해 이백만, 한홍순, 정종휴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안동교구 전달수 신부, 서울대교구 이재협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강좌를 통해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교황청이 한국의 외교사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미리 살펴보는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 9월 3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726호에 어떤 소식들이 실렸는지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가 화두입니다. 네. 관련해서 아시아 가톨릭 교회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실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호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는데요.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는 해양 투기가 시작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엄중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평협은 해양 방출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방사성 물질이 방류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바다를 오염시키는지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의 최대 원인이 되는 지하수와 빗물의 유입을 막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데다 바다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유기체의 몸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수소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에 흡수돼 장시간 머무르며 내부 피폭을 일으키고 DNA를 파괴한다며 어떤 이유로든 삼중수소는 더는 바다로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조금씩 우리 삶을 침식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태적 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과 업 관계자, 동아시아 태평양 도서 등 국내외 사람들의
이런 항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필리핀 교회도 나섰는데요. 필리핀 카리타스 회장 호세 폴린 바가포로 주교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모한 도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한국과 일본 주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를 안전하고 또 책임 있게 처리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고요.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 후속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신문은 10월 4일쯤에 생태회칙 후속 문서가 나올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1일 유럽의 한 변호사 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내용을 현안에 맞게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부터 한 달간 이어지는 이 창조 시기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지난 25일 교황을 예방한 카톨린 노박 헝가리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자 창조 시기가 끝나는 10월 4일 새 회칙이 발표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2015년 이후 8년 동안 지구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전 세계에서 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또 그에 따른 기후재난이 빈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후속 회칙은 기후위기에 대한 급박한 대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공보실장은 이 새롭게 보완될 회칙은 현재 5개 대륙에서 겪고 있는 극한의 기후와 또 재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는데 교황의 몽골 방문 소식도 좀 알아보죠. 국제 평신도 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냈군요. 네, 이 기사는 오면에 실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로마를 출발해서 모레죠. 9월 1일 오전 10시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9월 5일까지 이어지는 교황의 몽골 3국 방문을 앞두고 평화를 위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 가톨릭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박스로마나 국제 가톨릭 학생 운동 등은 성명에서 한반도와 대만 해협 그리고 동남아시아 해상 영토 분쟁 등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의 몽골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이 몽골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비무장지대를 선언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몽골은 모든 이웃 국가들과 우호적인 다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입지를 다졌다며 이러한 독특한 외교적 접근 방식을 통해 몽골은 정치적으로 평화와 상호 이해의 메시지를 증폭시킬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황의 역사적인 동북아시아 방문은 오랜 갈등으로 얼룩진 지역의 평화와 화해를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은요, 보도국 맹영균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이 몽골 현지에 파견이 돼서요, 네. 교황과 또 교황의 사목적 방문에 동행하는 한국 주교단의 행보 등을 상세하게 전해올 예정입니다. 네, 또 상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더 됩니다. 새만금 신공항 개발 백지화 그리고 수라갯벌 보존을 다룬 기사도 실렸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잼버리 훅 폭풍 속 새만금 신공항 입찰 개시 저세나는 수라갯벌 지켜라. 7면에 실린 기사 제목인데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 직후 사업 적정성 논란과 또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지난 14일 공항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개시를 했고요. 17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새만금 공항 신공항 백지화 공동 행동은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입찰 취소와 공항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환경부 협의 여하에 따라서 이 건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할 업체부터 이렇게 선정하고 계약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를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신공항 사업을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새만금 신공항 개발 계획
부지가 바로 수라갯벌인데요. 네. 이 간척 사업으로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새만금의 마지막 그 갯벌이자 연안 습지입니다. 백제와 공동행동은 이미 만성적자인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공항을 짓기 위해서 이 수라갯벌이 매립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새만금 신공항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는데 신문을 통해서 가톨릭교회 입장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윤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F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